네, 지난 11일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SNS를 통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발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이 의혹인 양 보도되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같습니다.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의혹이 사실이냐. 네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지금 보시면 예.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각 언론마다 지금 막 단독 경쟁이 네네. 있어서 정말 그 저녁 메인 뉴스하고 아침 조간신문 보면 새로운 의혹들이 이게 계속 나와서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언론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을 내비쳤는데 네. 뭐 정경심 교수의 말이 맞고 틀리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뭐 수사 받을 거죠 이제 앞으로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사실 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뭐 학교의 허가 없이 사모펀드의 투자업체인 WFM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뭐 사실 뭐 이례적으로 그 허가를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200만 원 받은 부분은 동양대에서의 요구하고 있는 그 업무를 했을 때의 절차는 다 밟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네. 사실 그거를 밟았다는 거는 동양대와의 관계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네. 그 200만 원이 과연 어떠한 성격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있다고 해서 200만 원의 성격이 정확해지고 올바라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언론에서는 그 200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200만 원이 뭐 이자라는 등 그 200만 원이 또 다른 어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검찰이 조금이라도 빨리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 답답하다면 네. 빨리 그 소환 시기를 조율해서 와서 확인하고 죄 없는 부분은 죄 없는 대로, 죄 있는 부분은 죄 있는 대로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답답한 입장이고 네네.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8일 날 사실 사문서 위조로는 지금 공소가 제기되어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네. 지금 검찰에서는 제일 처음에 공소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적혀 있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네. 제일 처음에는 날인하였다라고 공소장이 나왔는데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어제 뭐 어떤 특정 영화와 유사하다는 그런 어떤 네. 무차별적 보도가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피고인으로 소환되기 전에 다른 사건도 같이 좀 수사를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네. 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사실 예. 사문서 위조만 하면 단독 판사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합의부에서 받는다는 건 추가 기소가 된다는 거고 꼭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개별 사건으로 별개로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한테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로 빨리 묶어서 네. 하나의 사건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세상을 양분하고 있는 사건을 좀 길게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정말 한 8일 만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신경을 밝혔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 직위인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요. 예. SNS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근데 뭐 변호인이 그렇게 해도 당사자가 뭐 하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정 교수 입장에서 보면 뭐 구속이 될지 안 구속될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는 없으나 네네. 기소되는 거는 지금 뭐 거의 이미 하나 됐고 검찰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럼 기소를 하고 재판하게 되면 뭐 불구속 기소로면 한 1년도 가겠지만 예. 이제 예를 들면 구속 기소라고 가정한다 하도 한 6개월 앞으로 수사하는 기간까지 하면 7개월 정도는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기간의 이제 전략들을 세웠을 때 저렇게 SNS에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의자 입장에서 뭐 할 수는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 전략을 조금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네. 봐요. 변호사 입장에서 네.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거 그러면은 모든 어떤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겸직 허가 신청서. 저도 저 승지원 연구위원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 내지 뭐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공소장에 표창장 날인했다고 처음에 공소장 썼을 때 날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검찰이 그렇게 구속 기소를 죄송합니다.
날인한 걸로 공소장을 써서 기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투의 김모 씨를 통해서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입수를 했잖아요. 네. 거기를 분석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파일을 이용한 위조 방법의 증거를 채취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보도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박들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저렇게 몇 가지만 골라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과연 여론을 돌리는데 정 교수에게 도움이 될까? 예.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해명이 결코 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변호사라면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예. 답답한 건 있겠으나 예. 본인 네네.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부재 금지의 특권이라 그래서 당사자께서는 어떤 말씀을 안 하더라도 양형이 불이익한 것도 아니고 유죄 판단받는데 불이익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예. 만약에 제가 조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변호인들과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 게 구체적으로 묻는 사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답변하시고 추상적으로 묻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그 답변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하시든지 하시려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지 네. 저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법원 안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표창장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판 과정에서 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뭐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있으면 그건 뭐 방어 전략이니까 글쎄요. 만약 원본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도 아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는 있어요. 법정에서 재판까지 좀 늦고 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원본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없으니까 못 내지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더군다나 예를 들면 처음에 공소장 기재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문서에다가 도장 이렇게 딱 찍는 예. 그런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파일로 했다는 거예요. 영화 컴퓨터 이제 파일로, 예. 예, 컴퓨터 파일로 했으니까 원본이 없지. 컴퓨터 안에 파일만 있고 그 인수해가지고 그냥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원본이 있다고 하면 내겠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네. 동양대에서도 분명히 이게 원본이면 인주로 찍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 각이 몇 도냐 이런 게 관계없이 그냥 원본 딱 내시면 네. 원본에 인주 딱 있으면 그게 원본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지금 조국 그 가족 측에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의혹이 정폭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드디스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검찰에서 나온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있으시면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일단 뭐 검찰은 의전원 입시에 이 위조 표창장이 이용됐을 경우라면 위조 그 사문서 행사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혐의도 혐의지만 사실은 이제 딸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예. 사실 저도 딸을 키우기 때문에 과연 딸까지 저렇게 조사받게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조씨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님의 따님께서 딸도 역시 그 사문서를 제출할 때 그 정을 알고 있었고 네. 분명히 그것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는 당연히 위조를 했고 위조한 문서를 또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서는 당연히 그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네. 공범이라고 갖는 것이고 당연히 부산대 의전대는 이제 원칙적으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위계를 썼다라는 점에서 그쪽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공개 소환하는 거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네. 적어도 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수사를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동 비공개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뭐 이미 이제 딸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또 앞서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와 WFM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코링크피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 원을 지난해 8월에 대여금 명목으로 정 교수 측에 전달했다 이런 네. 정황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돈이 간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어떤 명목으로 갔고 정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정 교수가 8억을 그러니까 5억을 동생한테 빌려줍니다. 네. 그 동생이 그걸 가지고 코링크피 지분을 사요. 뭐 시간 차이는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3억. 죄송해요. 네. 5억인가요? 3억인가요? 5억. 5억이죠. 5억이죠. 5억을 이제 예. 동생한테 주고 그 동생이 그걸 가지고 이제 코링크피 지분을 사죠. 네네. 그 다음에 또 5억을
조모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인 조모 씨 부인에게 빌려줍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이 또 코링크를 설립하는 데 자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8억 정도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 교수하고 그 정 교수의 동생이 공동 상속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또 코링크 피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코링크 피의 정 교수 측 돈이 뭐 그것이 대여든 뭐 차명 지분이든 간에 어쨌든 10억이 건너간 네네.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액수가 코링크 피가 가지고 있는 WFM의 돈을 한 50억 정도를 조범동 씨가 횡령을 했는데 그 중에 10억이 다시 정 교수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 교수가 그 블루 펀드에 투자한 돈 또 한 10억 좀 넘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는 야, 이 돈이 한번 돈 거 아니야? 이렇게 돈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 씨의 부인하고 자기 동생한테 돈을 빌려줘서 코링크 피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예. 나중에 WFM에서 횡령한 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다시 사모펀드 투자하고 그러니까 돈을 똑같은 10억 가지고 한 번 돌림으로써 뭐 코링크 피의 실소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펀드에 투자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검찰은.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렇게 흐름 자체는 이미 다 진술과 계좌로 지금 파악이 된 것인데 그 돈의 명목이 뭔지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흘러간 그 경로는 이미 다 검찰이 그렇죠. 파악을 그건 하고 나온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돈이 오고 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이 정 교수가 만약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커지죠. 예. 그거는 되게 커지는 게 저기 자본시장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 등 금융투자법이라고 이제 뭐 네네네. 길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 그다음이 뭔가 하면 사기적 부정 거래라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넓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1년부터 30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중한 어떤 죄인데 지금 저렇게 직접 투자를 했다면 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GP와 LP가 있는데 그 투자사와 그다음에 돈을 내는 사람은 전혀 별개로 달리 봐야 된다. 그게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데 지금 나오는 돈의 흐름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즉 정경심 가족 측의 돈이 코링크 P로 들어가고 그 코링크 P가 결국 다른 그 블루 펀드를 통해서 WFM까지 들어갔다. 블루 펀드를 통해서 그 웰스 CNT까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고 직접 투자라면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대상은 공직자이지만 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직계 존속과 부인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 부분에 위반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자국 만약에 더 나간다면 예. 과연 조국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찰에서 잘 좀 들여다봐 주시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 업체들도 많고 인물들도 많다 보니까 두 분도 이제 말씀하시다가 자꾸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WFM의 우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 교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정경심 교수를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앞서 이제 승 의원님은 가급적이면 빨리 불러야 된다,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이 정 교수를 여러 차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 교수를 소환할 때 이거 포토렌에 세우느냐 안 세우냐부터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포토렌에 세우고 공개 소환한다는 거는 자 내일 아침 10시에 출두합니다 기자 여러분 하고 포토렌 쳐주는 거예요. 네. 대놓고 공개 소환이죠.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교수 딸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뒷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 방식은 뭐 있냐면 지금 중앙지검 앞에 기자들 항상 죽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소위 말해 뻗치기라고 하죠. 네네. 전문용어로.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고 뭐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지는 않지만 중앙지검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왔네 하고 이제 실질적인 포토라인 효과가 나오잖아요. 공식적인 공개 소환은 아닌데. 공식적인 공개 소환은 아닌데 네. 배려를 그런 해주는 또 효과는 비공개는 있네.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어찌 됐건 간에.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소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뭐 인권 침해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현직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혐의가 여러 개예요 지금.
여러 번 소환하기는 좀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번에 저는 몰아서 소환할 거라고 봐요. 한 번에 다 끝내고 한 번에 끝내서 밤샘 조사라고 하더라도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조사 다 끝나면 한 2, 3일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 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그런데 한 번에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자의 조사가 다 끝나야 돼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많이 끝났을 거예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진술이 한투 김모 씨. 예. 거기 이미 다 열렸어요, 이미. 그다음에 오촌 조카 조 씨. 그 진술이고 그다음에 진술보다 더 중요한 물증인데 이미 하드디스크 3개를 확보를 했거든요. 네. 거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고 보면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 교수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로 조금 좀 더 만약에 확인할 게 있다면 그 다음 주에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소환이 이르진 않을 것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